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파산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서울의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기타 광역시 지역은 2,700,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시군구 지역은 2천만 원. 이렇게 지금 네 단계로 규정돼 있고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서 이걸 일률적으로 800만 원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되면 벌써 언론에 떴을 텐데 지금 서울이 이제 앞으로 5,800까지 가능한 겁니다. 아직은 이제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자, 여기서의 어떤 주택 임대차는 순수한 주거용 주택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 활동을 위해서 뭐 장사를 하다가 보증금 500, 1000, 뭐 그 이상 돼도 그게 만약에 파산재단에 들어올 수 있다면은 반제인들이 대부분 금액에 상관없이 아주 소액이면 몰라도 환가를 하죠. 되게 뭐 한 500 이상 남아 있다면은 환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도 하면서 거기서 전입신고해서 사는 경우가 있죠. 아주 영세한 뭐 슈퍼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삼겹살집을 하면서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100만 원. 이런 경우에 과연 환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과 상가, 상업을 같이 겸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서 거기에 입주까지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비록 그 상업용 건물로 뭐 장사를 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적용 대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주거용 비록 상업 건물이지만 장사를 하기 위한 건물이지만 주거용 건물에 어떤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거는 이제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건 이제 뭐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가 주거용 건물이라면 임대 목적물이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장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임시로 가끔 자기 위한 아니면 낮에 잠깐 쉬기 위한 종업원이나 주인이 그런 용도의 쪽방이라면 이거는 주거용 건물로 볼 여지가 또 적죠. 정식으로 거기서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살림살이도 세간살이도 갖춰놓고 뭐 낮에는 아니면 저녁까지는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거기서 이제 주거까지 겸하는 경우가 이제 명백하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용 건물로 봐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어떤 크기가 비록 주거 건물이 작고 상가 건물이 크더라도 면적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주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용 상황을 놓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파산해서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드뭅니다. 서울은 뭐 주거하고 상가가 워낙 구분이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용산에서 삼겹살집을 하다가 파산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계속 사업자도 폐쇄 안 하고 와서 제가 사업자를 폐쇄하고 일부를 뭐 가족들한테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환가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제 주거용 건물에 항변을 할 수가 있죠. 채무자 입장에선. 그래서 환가를 뭐 저지하거나 좀
소액으로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저 한 케이스, 한두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중소도시, 지방에서는 뭐 여전히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항변을 관제인한테 적절하게 제기하면 환가를 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도시에서는 주거용 건물하고 상업용 건물을 같이 거주하면서 장사도 하고 주거도 하는 그런 건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서울 같은 경우는 드물고, 경기도도 이제 서울에서 벗어나는 경기도부터 나머지 지역, 지방은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주거용 건물의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